그 돈은 우리 집 덕분에 생긴 거잖아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실 때 로또를 사신 거고, 우리 집에 좋은 기운으로 당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은 우리 거죠. 당연히? 당연히 뭐가 당연해? 창고방에 억지로 밀어넣고 그것도 마지못해 받아준 그 집의 좋은 기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 그때는 저희도 상황이 며느리가 말을 돌리려 했지만 제가 자르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동네 마트 아주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 네 며느리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며느리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기네 시어머니가 로또 당첨금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자식들 목까지 가로채서 혼자 쓰려고 한다고. 그렇게 소문내고 다녔다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얼마 전 제 인생에 믿기지 않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억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이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이 행운은 제게 돈보다 더 값진 것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어떤 것이었냐고요? 바로 제 자신을 되찾게 해준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존심과 당당함을 말이죠. 저는 그동안 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특히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의 눈치를 많이 봤죠.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까봐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영이도 피곤해하고, 저희도 일이 있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요즘은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 세대하고는 달라요. 이런 말들이 제 일상이었어요. 지난 설날에는 덜 외롭게 보내려고 아들네 집에 가보겠다고 했더니 아들 민수가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지영이가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아,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그 다음에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는 너무 잘 알아요. 추석 때는 또 다른 핑계였죠. 어머니,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애들도 있고. 알았어, 괜찮아.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부탁을 했나 보다.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도 전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나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아팠죠.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이제는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다니. 특히 지난 명절에는 정말 서러웠어요.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려고 찾아갔더니 현관에서부터 썰렁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가져간 음식을 대충 냉장고에 넣으면서 어머니, 저희 냉장고가 좀 작아서 음식 많이 가져오시면 곤란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연락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들이 이사할 때는 제가 모아둔 돈을 보태주기도 했고, 손주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도 보태주곤 했죠.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돈을 받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다 지난달, 제 집 수도관이 터져서 3일 동안 물이 나오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겨울이라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집이라 누구 도움 없이는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엄마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좀 바빠서. 아. 그래도 잠깐만 들어줄래? 우리 집 수도관이 터져서 말이야. 수도관이요. 그럼 수리기사 불러보세요. 그게 수리하는데 3일 이상 걸린다네? 혹시 그동안만 내 집에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너한테 부탁을 하겠니? 저기. 차라리 모텔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비용은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70이 넘은 노인네 보고 모텔에서 지내라니.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면서 모텔은 무서워서 못 가겠네. 한 번만 부탁 좀 하면 안 될까, 아들? 라고 겨우 말했죠.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죠. 알겠어요. 그럼 잠시만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근데 어머니가 집안일은 좀 도와주셔야 해요. 그거라도 안 하시면 지영이를 설득시킬 자신이 없어요. 그래, 그래. 알겠어. 고마워, 아들. 그리고 지영이한테는 제가 잘 말해볼게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지영이 성격. 그렇게 저는 아들 집에 가게 됐어요.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이 잊히질 않네요. 마치 불편한 손님이라도 온 것처럼 굳은 얼굴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응, 지영아.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방은 저쪽이에요. 방은 창고처럼 쓰던 곳을 겨우 치워서 내어줬는데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죠.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어요. 그나마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으니까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요. 손주들 간식도 챙기고, 밥도 해놓고. 하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가 하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해야 해요. 그냥 쉬세요. 그런 말들이 서럽긴 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러다 둘째 날 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황금빛 돼지가 떨어지면서 제게 말을 걸더군요. 너무나 생생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꿈이 자꾸 떠올랐죠. 평소에는 로또 같은 건 안 샀는데
왠지 그날은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아침 준비해 놓은 뒤에 잠깐 밖에 나가 로또를 샀어요. 그리고 그 주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TV에서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데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다시 확인했죠. 이게 진짜인가? 꿈이야, 생시야? 맞았어요. 1등이었어요. 무려 20억이. 그 순간 저는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라왔달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이 돈으로 인해 제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어요. 특히 아들 부부가 이 소식을 알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그렇게 로또에 당첨되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당첨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우리 민수랑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흔히 보는 로또 당첨자의 비극처럼 너무 많은 돈이 생기니 겁이 나 이 사실을 숨길까 고민을 잠시 하다. 결국 당첨금을 수령하고 나서 아들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요. 여느 때처럼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제게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현관문을 열어주었죠.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전화라도 먼저 하시지. 응,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저희 오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문득 용기가 났어요. 저기, 로또 1등에 당첨됐어.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보였어요. 마치 마법처럼 그 찌푸린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바뀌더군요. 네? 어머니, 정말이세요? 얼마나? 20억쯤 된다더라. 어머머.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여보. 여보. 빨리 나와보세요. 그때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이 급하게 거실로 나왔어요. 왜 이래?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 웬일이세요?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잇더군요. 여보. 어머니가 로또 1등 되셨대. 20억이래. 그 순간 민수의 눈빛이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평소엔 귀찮다는 듯 대하던 아들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군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이런 큰 선물이 다 있나.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졌네요. 출근 안 해도 되니? 제가 물었더니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하죠.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 내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와 지영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 저녁 드셨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뭐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랑 제주도 여행 다녀오시죠? 몇 달 전만 해도 제주도 여행 간다며 저를 홀대하던 애들이 이제는 저를 모시고 가겠다고 하잖아요.
특히 며느리 지영이의 변한 모습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전에는 제가 가져간 음식도 냉장고에 넣기 싫어하더니 이제는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직접 해온다며 매일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이제부터 제가 매일 반찬 해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머님, 그동안 제가 잘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그 속내가 너무나 뻔히 보였어요. 더구나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제 집을 팔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허름한 집에서 왜 사세요? 거기 위험하잖아요. 혼자 살기에도 너무 불편하고. 저희가 모시면 편하실 텐데. 어머님 방도 따로 해드릴게요. 허름한 집이라.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말이죠.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더니 돈 앞에 서는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나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퇴근 후에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표정이더군요. 어머니, 사실 제가 투자를 좀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요. 얼마나? 한 5억 정도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머니, 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믿어주세요. 자식이라고 딱 한 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 지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 애들 영어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미국에서 공부하면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네? 손주 좋은 일 시킨다 생각하고 3억만 투자해 주세요. 애들이 아직 어린데. 요즘은 일찍 보내야 해요. 어머님, 손주들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돈이 자기들 것인 양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건데요? 어차피 어머니 나이에.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희가 대신 잘 운용해 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님. 은행에 그냥 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저희가 투자해서 더 불려드릴게요.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어머님, 솔직히 그 돈은 저희 집에서 나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실 때 로또를 사신 거잖아요. 우리 집의 복이죠. 저희가 어머니 그날 안 재워드렸으면 이런 행운도 없었을 거예요, 호호.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더군요. 그때는 절 받아주는 것조차 싫어하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매일매일 압박이 이어졌어요. 아침에는 지영이가, 저녁에는 민수가 번갈아가며 찾아왔죠. 전화도 끊임없이 왔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어머님, 다른 데 써버리시면 안 돼요.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제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더군요. 어머니, 친구분들께도 말씀드렸어요. 다들 저희 말이 맞다고 하시던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까봐 감시하듯 따라다니기까지 했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돈을 빼앗아갈 것처럼 말이죠.
제가 마트에만 가도 며느리가 뒤따라 오더군요. 어머님, 제가 같이 장 봐드릴게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며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돈을 관리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어요. 과연 이들이 진정한 가족일까? 이런 애들에게 내 노후를 맡겨도 될까?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계속되는 며느리의 압박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죠. 거의 매일 찾아와서 돈 얘기를 꺼내고 문자도 수십 통씩 보내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모든 것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현관벨 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죠? 저희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어주자 아들 부부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한 그런 얼굴이었죠. 어머니, 커피 한잔 하시죠. 지영이가 들고 온 테이크아웃 커피를 내밀었어요. 이렇게 아침부터 웬일이니? 어머니, 이제 그만 결정하셔야 해요. 민수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말을 꺼냈어요. 무슨 결정? 제가 모르는 척 물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 달이 넘었잖아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아직도 생각 중이야. 어머니, 도대체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아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식? 그래, 너희가 내 자식이지. 근데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나는 너희에게 돈을 맡기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어머니, 과거 얘기는 그만하시죠. 지금은 다르잖아요.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그래, 지금은 다르지? 내가 20억이 생기니까 달라진 거잖아?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겼나? 어머님,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도 예상은 했는데 과거 저희가 서운하게 해드려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반성해요. 순간 기가 막혔어요. 일어나. 그런 거 하지 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불효막심했죠.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어머님이 주무시는 방도 저희가 따로 해드리고, 일어나라고 했잖아.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러세요, 어머니? 지영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데. 민수가 나서며 말했어요. 진심? 그래, 진심이라고 치자. 근데 왜 하필 내가 돈이 생긴 다음에 이런 진심이 생긴 거니?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정적을 깨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거 인정해요.
반성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잘할 테니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이렇게 돈 타령부터 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라고요? 너희들, 내가 늙어서 정신이 흐려진 줄 아니? 내가 너희 속셈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무슨 속셈이요? 민수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처음엔 달콤한 말로 유혹하더니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꿇고. 너희 둘 다 연기는 정말 잘하는구나. 어머니,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속였다고 그러세요? 정말 기억이 안 나? 내가 수도관 고장 났을 때 모텔로 가라고 했던 거, 명절 때마다 피하던 거, 내가 가져간 음식 냉장고에 넣기 싫어하던 거? 아, 맞다. 그때는 내가 불편한 시어머니였지? 그때는 상황이.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상황이 다르다고? 그래,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내가 2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빼면 다른 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말이야. 이제는 민수마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발. 여보, 그만 일어나요. 더는 비굴하게 굴지 말아요. 며느리가 민수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어차피 그 돈은 그 돈은 뭐? 어서 말해봐. 그 돈은 뭐라고?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며느리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 돈은 우리 집 덕분에 생긴 거잖아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실 때 로또를 사신 거고, 우리 집에 좋은 기운으로 당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은 우리 거죠. 당연히? 당연히 뭐가 당연해? 날반 지하 창고방에 억지로 밀어넣고 그것도 마지못해 받아준 그 집의 좋은 기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 그때는 저희도 상황이. 며느리가 말을 돌리려 했지만 제가 자르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동네 마트 아주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 우리 며느리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 며느리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기네 시어머니가 로또 당첨금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자식들 목까지 가로채서 혼자 쓰려고 한다고? 그렇게 소문내고 다녔다며? 어머님, 그게.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어제는 미용실에서도 들었어. 우리 며느리가 울면서 하소연했다더라. 시어머니가 너무하다고. 자기네 도움으로 받은 돈인데 배은망덕하다고. 지영아, 너 정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 앞길이 걱정돼서. 애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욕하고 다녔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그저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언? 웃기지 마.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나쁜 시어머니라고 소문내고 다닌 게 조언을 구한 거야? 그때 옆집 사는 최 씨 아주머니가 보내준 문자가 생각나 보여졌죠. 은수가, 네 며느리가 요새 여기저기 다니면서 울면서 하소연하고 다닌다더라. 시어머니가 로또 당첨되고 본성을 드러냈다나. 자식들 돈까지 뺏으려 한다고. 말이 너무 심하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 이제 그만!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내 진심을 말할게. 두 사람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나는 그동안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어. 돈 앞에서 어떻게 돌변하는지, 어떻게 위선을 떠는지. 거기다 이제는 내 뒤에서 험담까지 하고 다니고? 어머님, 그런 건. 조용히 해. 내가 다 말할 때까지 들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네들 내가 돈이 없을 땐 어땠어?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잖니? 그러더니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효도는 효도대로 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김 선생님까지 나를 피하더라고. 알고 보니 우리 며느리가 거기서도 하소연을 하고 다녔다나?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인성이 변했다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말이야. 너희가 조금이라도 반성하길 바랐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다고. 하지만 너희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돈이 없을 때는 나를 귀찮은 늙은이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효도를 운운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 뒤에서는 날 욕하고 다니고. 참으로 가증스럽구나.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묘안이 생각이 났죠. 자, 이제 내 말 잘 들어. 난 이미 결심했어. 어떤 결심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너네 말대로 돈을 절반씩 나누자. 순간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니 마치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것처럼 안도의 표정을 짓더군요. 정말이요? 어머니, 며느리 지영이가 달려들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손을 뿌리쳤어요.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어요. 그래. 이건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오면 알려줄게. 민수가 얼른 말을 받았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두면 그럼 내일 오전 10시 강남의 박 변호사 사무실로 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기쁨에 겨워 말했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전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네, 김은숙입니다. 저번에 연락드렸죠? 재산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가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내가 과연 맞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는데 문득 장롱 깊숙이 모셔둔 남편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민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더 단단히 가르쳤어야 했나요? 사진 속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겠죠. 제가 너무 약해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잘해주려고 해서 민수가 이렇게 된 걸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흐릿하고 쓸쓸한 달빛이었죠. 여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감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론 엄한 가르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겠죠. 문득 30년 전 민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서 상담을 받아야 했을 때. 그때 제가 더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죠. 제 마지막 모성으로 우리 아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꺼내 확인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렇게 약속된 시간이 왔죠.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읽어주던 순간을 말이죠. 이 증여 계약서는 김은숙 님이 보유하신 로또 당첨금 중 절반인 10억 원을 아들 차민수 님에게 증여하되 민수와 며느리 지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단 이 금액은 전액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하며 차민수 니문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순간 사무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죠.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앉아서 들어. 아직 다 안 읽었잖아.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김은숙 님은 이미 해당 금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약정하셨으며 차민수 님의 이름으로 기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모든 기부금 영수증과 세금 혜택은 차민수 님에게 귀속됩니다. 어머니, 이럴 순 없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해준 거잖아. 돈의 절반을 너희 몫으로 준다고 했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하기로 했고. 근데 기부라뇨? 저희더러 10억을 그냥 기부하라고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너희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야. 앞으로 평생 너희는 거에게 기부자로 이름이 남겠지?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뭐라고 할까? 저 사람들 대단하다. 10억이나 기부했대. 그렇게들 말할 거야. 그 순간 민수가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섰어요. 엄마가 미쳤나 봐. 이럴 수가. 미치긴. 이제야 정신이 제대로 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여보, 가요? 더 이상 볼 일 없잖아요. 며느리가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남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사무실을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민수가 한마디를 던졌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한텐 이제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어젯밤에는 꿈에 어린 민수가 나왔어요.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요. 하면서 달려오던 그 해맑은 모습. 눈을 뜨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란다. 요즘은 가끔 복지관에 가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도 하고,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은 저보고 대단하다고 복 받을 거라고 하시죠. 아이고, 은숙이. 넌 자식 복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자식 복이 없다. 그래요, 전 자식 복이 없나 봐요. 아니면 제가 자식 복을 스스로 차버린 걸까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가끔 민수 나이 또래의 아들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어머니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과연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하고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제가 기부를 한 처사가 너무한 것이었을까요? 팔자에 없던 돈 아들에게 주는 게 맞는 선택이었나 하고. 가끔은 후회가 돼 심정이 복잡합니다. 조언이 필요해요. 제가 잘한 걸까요? 창밖에 하늘이 유난히 파아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자식 때문에 슬피 우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